반갑습니다. 보라매님들, 무기큐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모성이라기엔 비싸지만 상대하는 적에 비하면 극히 저렴한 폴란드 WB그룹의 원메이트 자폭 무인기에 대해 소개합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야흐로 무인기 전성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작전 수행의 개념을 바꿔놨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합니다.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레이더를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파괴된 레이더는 러시아군이 S-400 지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때 공중 표적의 탐지 범위를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로 가격이 약 10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한 무기는 대당 가격이 우리 돈으로 3,630만 원 정도인 폴란드산 자폭 드론, 즉 워메이트로 확인됐죠. 자신의 몸값보다 300배 가까이 비싼 무기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러시아군도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전차 31대 중 5대가 파괴됐는데 이 역시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자폭 드론이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전장 환경을 변화시킨 그 많은 무인기 중 폴란드산 워메이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워메이트 3 240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워메이트는 폴란드 최대 민영 방산 기업인 WB그룹이 만들었습니다. WB그룹 홈페이지에는 워메이트를 로이터링 뮤니션, 직역하면 떠돌이 탄약, 즉 자폭형 무인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워메이트는 가벼운 구조와 다양한 유형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특징으로 하며 폴란드와 외국 군대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미래 전장에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죠. 워메이트는 지상군이나 특수부대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독립형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설치하고 지상 제어국과 지상 데이터 단말기를 차량에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반경에서 작동할 수 있어서 대전차 유도미사일에 대한 좋은 대안이라며 약 70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 범위에서 잠재적인 표적을 안전하게 탐지하고 관찰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날개 길이 1.6m, 동체 길이 1.1m, 최대 이륙 중량은 5.7kg으로 전기 모터를 이용해 저소음으로 비행하는 비교적 작은 무인기입니다. 하지만 작동 범위는 30km, 비행 속도는 시속 80km, 최대 공격 속도는 약 150km에 달합니다. 해수면 기준으로 3km 상공까지 비행할 수 있지만 평상시 운영할 때는 150에서 300m 고도에서 작전을 펼칩니다. 탄두는 고폭탄이나 열압력탄, 훈련탄 등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정확도는 1.5m의 원형 공산 오차를 보일 정도로 정확한 편입니다. 전용 단말기도 있지만 일반적인 노트북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배낭에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가볍고 간단한 공기압축 방식의 발사대를 이용해서 5분 내에 작전 준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경로로 자동 비행하는 오토 모드와 지정된 지점에서 선회하며 정찰하는 홀드 모드, 또 지도에서 선택한 지점으로 이동하는 플라이트 모드, 또 일정한 고도와 방향을 유지하며 이동하는 크루즈 모드, 그리고 자동 비디오 추적 시스템을 이용해 통신이 끊겨도 목표물을 타격하는 어택 모드 등 5가지 모드의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워메이트는 2016년 제작에 들어갔고 2017년부터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명성을 떨치기 시작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였죠. 중요한 건 사용을 시작한 지 8년 만에 워메이트는 3개의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거쳤다는 겁니다. 소형 경량이라는 장점은 유지하면서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고 워메이트 3에서는 AI 기반 타격 기능을 추가하고 전자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등 전장에서 운영되면서 개선사항으로 꼽힌 지점을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항속거리가 증가하고 레이저 유도 탄두 옵션을 추가하고 차량 통합과 지상 제어 스테이션 통합 기능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성능은 지난 2023년 우리군이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IAI의 로템L보다 뛰어난 성능입니다. 이 성능도 성능이지만 우리나라가 워메이트 3를 도입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 활성화라는 측면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K2 표전차와 K9 자주포, FA-50 등 약 1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미 전차 84대와 자주포 136문, 전투기 12기의 납품은 완료됐죠. 방위 산업의 특성상 기술적 우위와 가격 경쟁력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국과의 외교 관계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죠. 특히 폴란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일원으로 유럽 내에서의 무기 거래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 등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폴란드의 국내외적인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서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래의 품목으로 워메이트 3를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는 올해 6조 원 규모의 K2 전차 2차 계약 체결을 목표로 전방위로 활동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으로 국제적인 신뢰가 추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 1월 방위사업청 기반전략사업본부장을 폴란드로 급파해서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과 현지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며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하기도 했죠. 또 정부는 3조 5천억 원 상당의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방산 수출에 적극적인 모습에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국내 무인기 산업 생태계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 같은 무기 도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매년 2월 말에서 3월 초에 열리는 드론쇼 코리아를 비롯해서 경년으로 열리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즉 아덱스에만 가봐도 우리나라 방산기업과 소형 전문업체가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무인기 체계의 고도화뿐 아니라 무인기의 추진 체계와 배터리 등 소재, 부품의 국산화까지 고려하며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에서조차 우리 군의 무인기 전력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방산 수출을 이유로 폴란드에서 무인기를 도입한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여러 무기 체계를 소개하는 입장에서 이번 워메이트 3의 한국 도입이 국내 무인기 산업 생태계를 긴장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는 정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